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정책부 권대겸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멈췄던 원격 의료 물고 튈까? 원격 의료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의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우리 IT 기술이 국제적으로 최고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계에 좀 반발이 좀 있어서 지금 한동안은 이 원격 진료 관련돼서 제자리 걸음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사안은 아무래도 오지에 있는 그런 의료 사각지대 해소다라는 그 측면, 반면에 개인정보 노출 관련돼서 또 오진에 대한 고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원격 진료 순항할 수 있을지, 정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현재 의료법에서 원격 의료가 좀 어떤 상황인지 현재 그 원격 의료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2000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19년, 20년 가까이 대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의료법 개정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상 큰 기업들 그리고 동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격 진료가 되게 되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게 됨으로써 실제 작은 병원들이 좀 이제 장사를 하기 좀 어려워진다. 그렇게 좀 이익 싸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격 진료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영화 벙커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 이성균 씨랑 하정우 씨가 나오잖아요. 그 벙커라고 하는 새로운 영화 보시면은 이성균 씨가 그 의사와 이제 원격 화상 통화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면서 주사도 놓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의사의 방침대로 그 환자가 자기 스스로 처방을 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원격 진료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현재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원격 진료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의사와 의사가 서로 송수신을 해야만 원격 진료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의료법에서는. 예, 그렇죠. 네. 원래 본 취지는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송수신을 통해서 환자가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격 진료인 거죠. 네. 이제 의사가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은 오진 확률도 있고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떻게 환자가 70, 80대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사를 대체 스스로 어떻게 놓겠느냐 이런 논리로 좀 반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전문적인 의사와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상당히 또 눈에 띄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간 지역, 벽지, 군부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분들 병원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수술을 할 수 없어도 응급처치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원격 진료라는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 그리고 대형 병원들 그리고 각종 산업들끼리의 그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예전에 의약분업처럼 좀 이렇게 밥그릇 싸움 때문에 법이 제대로 의료계의 반대가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라는 그 시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라 하면 말씀대로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내 의료법상으로 본다면 의사와 의사인 거죠. 의사와 의료진, 의사가 아니면 간호사라도 있어야지 이게 원격 진료가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고쳐져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원격 진료 관련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규제 완화를 시도를 하는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의료계 반발이 조금 거셉니다.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반대 논리를 보면요. 일단 오진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그 의사의 판단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환자에 관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동네 병의원들의 이게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원격 의료가 실시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유명 병원이나 유명 의사에게 원격 의료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도 이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정치권에서도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자가 처방 아까 박 기자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의료인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과연 제대로 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겠느냐, IT 기기를 네. 이용을 한다는 거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의문을 외국에서는 생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반대에 부딪히는 그 부분이 단순하게 의료계의 그 반대 때문인 거예요. 의료계 반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갈등의 고리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 계속 한 2010년부터 법이 계속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매번 뭐 자동 폐기가 된다든지 또 소관 그 보건복지위 법제 소관 심사 네. 소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보면 대부분은 이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거를 제대로 중재를 정부가 하지 못한 것도 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숨은 하나입니다. 의도도 지금 많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 논리죠. 뭐 네. 대기업들의 뭐 일부 추진하려는 그 대기업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도 그렇게 해도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죠.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하지만 이제 의료계에서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진 같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예. 있는 거고, 무엇보다 환자는 이제 의사가 대면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정부에서는 이번에 뭐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뭐 연구 결과라고 하긴 그런데 1차 시범 사업, 그 2차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1차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그 원격 의료를 이제 체험한 환자들은 78.9%가 이게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사업을 또 실시했는데 여기는 도서 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족도가 88.9%로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격 의료를 접한 환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3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 결과를 이제 나오는 이제 거죠. 이달 말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오진이나 부작용 등의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좀 밝힌 그 상황이고,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그 방안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계의 반대가 정말 이야기대로 너무도 큰 그 상황이고요. 네. 이 반대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도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원격 의료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이게 정보통신기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최첨단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원격 의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2015년에 181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2021년에는 4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산업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국내 단체이긴 하지만 뭐 국내 연구기관이나 또 경영자 단체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뭐 경총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대 37만 4천 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리고 뭐 원격으로 이용률이 한 20%만 돼도 국내에서 2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다시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경제적으로 많다.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지금 MOU를 체결한 그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이 산업을 꼭 해야 되는 그 의지를 또 데이터상으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격 진료 그렇다면 부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꼭 일단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산간벽지 도서 지역, 뭐 하다못해 원양 어선이라든지 뭐 고립된 지역의 군부대, 뭐 교정시설 이런 등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인명을 구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원격 의료가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의료 영리화나 그리고 오진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금 보완해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를 도입할까 말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단 오진율이 낮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우리가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게 돼 있고 수술을 하거나 진단, 처방하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분명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 시스템 그런 사회 의식들이 기술의 발전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4차 산업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원격 의료 서비스가 사실은 4차 산업 사업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해서 뭐 IoT라든지 스마트폰 기술을 다 융합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키울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바로 원격 진료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늦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원격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에 진료를 받아야 된다. 아이가 아파서 복통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절할 것 같다. 그러면 응급실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응급실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응급실도 그렇게 많이 열지 않고요. 새벽 심야 시간대 약국도 문 안 엽니다. 잘. 주말에 당번제로 약국을 열라고 당번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여는 약국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약국도 없고 응급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까지 이렇게 안 된다면은 사실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통화를 한다거나 어떤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편법을 씁니다. 원격 진료를 만약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의사도 불법에 걸리게 되고 편법으로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의무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화상 통화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 통화를 함으로써 직접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 해야 법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지금의 법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미노 기술의 기사도 발전. 찬성이네요. 사실 일반 환자들의 그 편익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네. 지금 맞벌이 가정도 많고 네. 뭐 정말 소외된 그런 계층, 의료에서 소외된 계층이 한 120만 명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에게 제 편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 부분이 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해외는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네. 규제가 지금 거의 없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잘 되고 맞습니다. 있는 그 상황은. 네. 세계 원격 그 의료 시장의 그 규모가 좀 어떤 건지.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 일을 못하고 네. 해외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 네,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 시선을.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사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좀 강한, 문턱이 높은 그런 나라 수준입니다. 이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규제를 좀 없애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규제를 없애면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고, 규제를 타파하면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좀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하는데도 이게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서 움직이는 그 규제 철폐가 좀 많이 느려요. 대표적으로 드론 같은 거. 우리나라 드론 못 띄우죠. 대수지에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킥보드라든지 전동기구 공원 못 들어갑니다. 공원을 다니라고 만든 건 친환경 이동수단인데 공원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네이버가 일본에다가 일본 소니랑 합작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삼성이나 LG를 두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헬스커넥트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적자 났어요. 적자 나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돈 잘 벌라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20년 넘게 오히려 발을 꽁꽁 묶고 있으니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 나가는 거 오히려 더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더 낫다고 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거죠. 꼼꼼하게 규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료계 반대, 뭐 국회 통과도 문제이지만 의료계 반대 이 부분에 측면에서는 접근성 저하로 이어진다. 지금 동네 병원들의 몰락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 뭐 논건 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동네 병원, 개인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 이런 부분들이 그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 환자들의 편익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뭐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로의 효율성이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오히려 질 저하가 아니라 질 저하가 아니라 더 나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다 털어서 가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털어가면서 규제를 낮춰가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한국에서도 원격 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민호 기자 생각은 어때요? 원격 의료는 뭐 의료 영리하다라는 그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 논거 측면에서는. 시장 논리에 의하면은 사실은 대기업, 또 기술이 훌륭한 그 큰 기업들이 선점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어차피 이제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다면은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동네 병원이나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큰 병원이 뭐 좋다는 거 아니고 뭐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이렇게 응급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환자의 이제 응급 관련된 그런 처방, 수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쟁을 해야지 단순히 뭐 수익을 위해서 환자를 돈으로 보고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밥그릇 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 되면은 선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질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 경쟁에 하는 그 마인드를 좀 많이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원격 진료를 해야 한다 싶으면 절차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되게 복잡해요. 먼저 건강보험공단하고 시스템적으로 연동을 다 해야 되고요. 또 의사회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약사회도 허락을 또 맡아야 돼요. 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허락을 맡고 합의해야 되고 약사회 분들한테도 허락을 맡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네요. 국회법도 통과해야 되죠. 거쳐야 될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참 질비한데 이렇게 원격 진료를 만약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길거리로 좀 쏟아져 나오실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마찰도 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기술력이 입증하는 국내 업체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일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규제 발이 많이 묶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권태경 부장님이 원격 진료 앞으로 좀 잘 도입될 수 있을지 향후 전망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는 좀 수차례 의료법을 국회에 올렸지만은 이게 논의가 쉽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워낙 지금까지 법안을 올렸을 때마다 논의에 막혀서 반대 논리에 막혀서 좌초됐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이제 그 의료 편익이 나아졌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법 개정을 조금씩 추진해 가면서 여야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법 개정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 나머지 제반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한다기보다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만 한다면 뭐 원격 의료가 들어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산업계 측면에서도 정말 좀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가 좀 하나의 돌파구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서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격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그 국민들에게는 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우리의 기대만큼 잘 또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 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